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중소기업 주민번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998377은 전체 기업체의 99%와 종사자 수의 83%, 전체 국민의 77%가 중소기업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233119는 헌법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을 뜻합니다. 사업체 0.3%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고 99%인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의 22%만을 가져가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코로나19 쓰나미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360만 중소기업과 한국 GDP의 25%, 수출의 90%, 그리고 400만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제조업을 위해 지금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제조 중소기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 2월부터 6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감 경기 지수는 지난 5월 59.2를 기록하여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이라는 100년의 국가 설계도를 국민들께 제시해 주었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스마트 그린 산단과 스마트 공장의 주안점을 두고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이고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처 간 협력과 연계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괄 거버넌스가 보다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의 그 디지털 전환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도 정부가 발표한 바 있고요. 중소벤처부에 제조혁신 기획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서 지금 좀 더 총괄 컨트롤 타워를 지금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업은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디지털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고 대기업이 가진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디지털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같은 대기업의 참여가 중소기업하고의 그 상생 협력이 강화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특례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9월 말이면 대규모 실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본 4차 추경안에 특별 고용업종에 이어 일반 업종도 지원 기간을 60일 확대하고 또한 지원 대상도 확대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90% 특례 지원 기간 연장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까다로운 신청 요건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지원금 신청 과정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절차 간소화라든가 또는 이 무급휴직에 대한 요건도 저희가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이 노후화되고 가동률도 낮아 기업의 경영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기에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그린 산단까지 만들어야 하니 부처 간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가 1200개가 넘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과 세밀한 로드맵을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소기업을 필두로 해서 제조업의 집적지인 산업단지를 지능화하고 친환경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8개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산단별 특성 등을 종합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 실행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한국형 리쇼링 정책도 세제 혜택과 부지 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산업단지 스마트화와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과 업종별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간 협력은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이번 곧 발표할 실행 전략에도 중기배 그런 각종 지원 사업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 지방대학,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데이터 센터가 지방에 분산 구축되어야 데이터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게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역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력기금 부담금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어려움에 처한 뿌리 산업 등 업종별 중소기업과 고용 위기 지역 기업 등의 전력기금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뿌리 기업이나 고용 위기 지역의 기업에 대한 이 부담금 감면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재정당국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시더라도 신중한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캐치프레이즈가 화면에 보이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김경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98377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의미를 합니다. 네. 얼마 전 집중호우로 강주에 있는 모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가 침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피해액이 약 2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니라서 정부 재해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행히 추가적인 논의 끝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작은 중소기업들을 연결해서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은 제1조 목적에 보면 기업 간 연결을 위한 협동 조직의 설립, 운영 및 육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4차 이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과 초연결의 그 연결의 힘입니다. 이제 이 3, 4차 산업혁명은 이 작은 것들이 얼마만큼 긴밀하게 연결되고 이것이 초지능화되느냐, 여기에 국가의 어떤 그 경제의 승부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은 것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은 올해 중기부의 정책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디지털화 하더라도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투자 비용을 해소하기 어렵고 투자 의욕 또한 꺾인다고 합니다. 공장의 스마트화와 함께 마케팅과 팔로우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외국산 장비의 중개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았었습니다. 국내 스마트 공장 구축 수준은 대부분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고도화가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지금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은 3만 개가 목표이고 지금 13,0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4단계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기초 단계와 중간 1, 중간 2, 고도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그 작은 중소기업들이 ERP라든가 MES 수준의 그런 어떤 자동화를 하고 있고 이 MES나 ERP를 기초로 해서
이제 AI와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5G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제 이것이 고도화 전략의 관건입니다. 제조 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과 관련을 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AI 제조 데이터 센터 그 고도화 전략을 7월 2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산업을 민간과 같이 엮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거기에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AI와 연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인데요. 기계가 만든 데이터는 아직까지 이것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 AI 제조 데이터 센터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 앞서가는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2025년까지 고도화 전략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스마트 공장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또 이것을 응용하기 시작하면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이 많이 이제 표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업종별로 특성화 단지별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에 공통 솔루션을 통해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산자부 차관님께도 질문을 하셨던 스마트 산단 내에서의 또 그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이제 그 산자부 간의 협업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2023년이 되면 현재 그 스마트 산단에 있는 그 제조 데이터 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이관을 해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그러한 작업도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2030년 세계 4대 제조 강국이라는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비상한 태도로 중기부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 경영난이 매우 가중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근본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등의 명목으로 약 3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 추경을 통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올 하반기의 중점 목표가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복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상점의 보급이라든가 무인 점포의 보급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에도 저희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4월 10일 대통령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 정책 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천국의 의미는 전체 기업체의 99%와 종사자의 83% 그리고 전 국민의 77%가 보다 행복한 세상을 뜻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전환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자 국민인 중소기업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지만 연결된 힘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중소기업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준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